공무원들의 잇단 비위 의혹으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철저한 규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사고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회사 측이 사고 이후 합동조사단 관계자에게 연구 용역을 잇따라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고성과 양양, 정선 등 8개 군 지역에 인공 신장실이 없어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청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반적인 조직 진단과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최근 강릉의 한 면사무소 계장이 마을 부녀회장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았고 강릉시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강릉시청 간부 공무원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강릉역 앞 상징 조형물 선정과 관련해 심사위원 구성 계획과 명단 등을 브로커에게 알려준 혐의입니다. 지난해 기관 청렴도 체하이 불명예 속에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초 자정 결의대회를 통해 떨어진 신뢰도와 청렴도를 회복하는 각오를 다질 계획입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엄중한 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조직 문화와 공무원의 의식을 개선하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과 반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실추된 강릉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강릉시가 어떤 조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강릉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사고 조사에 나섰던 정부 합동조사단원이 해당 업체의 연구 용역을 잇따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광산 붕괴 사고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사고의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부 합동조사단이 운영됐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결과 조사단원으로 활동했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정모 박사는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3억 5천만 원짜리 라파즈 한라시멘트의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해 6월까지 광산 사면 안정성 평가와 대책 수립 용역을 수행했고 2013년 2월에도 시멘트 회사로부터 또다시 3억 원의 연구 용역을 받았습니다. 잇따른 용역에 대해 연구 책임자인 정모 박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다른 지역은 붕괴 위험이 없는지 조사해달라는 용역이 들어왔고 자체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는 잇따른 용역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갑작스럽게 또 회사가 거액의 돈을 들여서 그 조사 단원에게 그런 용역을 의뢰하고 또 결과가 누가 봐도 좀 이상할 정도로 회사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연결성을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광산 사고의 원인을 자연재해로 분석한 1억 2천만 원짜리 용역을 수행했던 강원대 이모 교수도 시멘트 회사로부터 추가 용역을 받았습니다. 2013년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2억 1천만 원짜리 광산 관련 연구 용역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에 대해 라파즈 한라시멘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는 시민단체의 진정인을 조사하는 등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 산지와 태백 정선에 발효됐던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원 산지엔 오늘 내린 눈이 쌓이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평지엔 지역에 따라 5에서 6mm의 비가 내려 산불 위험이 해소됐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흐린 곳이 있겠고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MBC 강원영동이 보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논란에 대해 강릉시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릉시는 성산면과 내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위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명확한 절차와 내부 기준이 없어 주민 불신과 행정 분열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영 세칙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군 지역 신장 질환자들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혈액 투석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양양과 양구, 화천 등 8개 군 지역에 인공 신장실이 없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군 남면 정리에 살고 있는 47살 박건우 씨. 지체장애에 신체장애 2급으로 벌써 3년째 춘천으로 원정 투석을 다니고 있습니다. 춘천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차량이 양구 투석 환자들을 순회하며 함께 오다 보니 불편한 몸으로 왕복 3시간가량이 걸립니다. 더구나 투석도 일주일에 3번씩이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5시 반에 출발하니까 1시간 전에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뭐 씻고 그다음에 차를 타고 1시간 반. 춘천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시간도 4시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르신들은 원정 투석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 자녀분이 계속 이제 모시고 다녔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자녀분들도 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석을 못 하셔갖고 또 사망한 분이 계시고요. 다른 군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양구와 화천, 인제 지역은 춘천이나 홍천으로, 고성이나 양양 지역은 속초나 강릉으로, 평창과 정선, 영월 지역은 원주와 제천으로 모두 350명에 달하는 신장 환자들이 원정 투석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인 영월의료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인공신장실을 내년에 설치하지만 다른 지역은 기약이 없습니다. 참다 못한 양구 지역 환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양구 지역의 인공신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투석하다 생을 마감하는 게 지금 현실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양구군에도 투석실이 좀 유치됐으면 하는 장애인단체 대표로서 큰 바람입니다. 하지만 양구군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외에 개인 병원에는 현행법상 인공신장실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인공투석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혈액 투석 환자는 전국적으로 7만 명 정도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 환자들. 군 지역 신장 투석실 설치는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남원주 역세권의 토지 강제 수용안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제 수용을 거부하던 주민들은 보상금 책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남원주역이 들어서는 인근의 한 마을. 원주시와 LH는 이 마을의 토지 보상이 불발되자 역세권 개발을 명목으로 강제 수용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상금은 2017년 말에 실시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재결에 앞서 중토위가 실시한 평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용평가 금액이 협의 때보다 낮게 나왔어요, 낮게요. 그래서 협의 금액으로 재결을 한 거예요, 협의 금액으로. 마을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16년 투자선도지구 지정 당시 원주시와 LH가 책정한 보상비가 1,800억 원이 넘었는데 2017년 말 감정평가액은 1,600억 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말 중토위가 실시한 평가액이 이보다 더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역세권 개발 지역의 땅값이 오르지는 못할 망정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계획 발표로 인해서 지가 상승 요인이 엄청 치솟는데 우리 감정평가 할 때마다 가격이 다운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실정이나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이에 원주시는 과거 사업비는 추정치일 뿐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오는 4월 토지 수용이 시작되는 대로 주민들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강제 수용에 대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릉시 교동의 한 신축 건물에서 불이 나 이 시각 현재 소방차 6대와 소방대원 3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시작됐는데 불이 나자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불이 배전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이 잘 옮겨붙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돼 있어 진화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제100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분산 개최됩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 동계체육대회는 강릉 아이스하키 센터와 평창 알펜시아, 서울 목동 실내 빙상장 등지에서 시도 선수와 임원 3,8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빙상과 아이스하키 등 5개 정식 종목과 시범 종목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쇼트트랙의 김아랑과 곽윤기, 빙속의 김보름과 차민규 선수 등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개발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고성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성군 공무원 최모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해시의 인구가 최근 3년 새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동해시의 지난해 말 인구는 9만 1,272명으로 1년간 1,579명이 줄어 2016년이나 2017년과 비교해 감소폭이 3배가량 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